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역사 속 수수께끼를 좋아하시나요? 만약 좋아하신다면 아직 제대로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5가지 유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독일의 아이언맨이나 미국의 붉은 털 거인족, 그리고 고대 비행기나 선사시대의 망원경 렌즈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재미있을 것 같죠? 여러분,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시작합시다. 아이언맨. 마블 유니버스의 아이언맨을 기억하시나요?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연기하는 고전적인 슈퍼히어로인데요. 그는 하늘을 날 수 있지만 같은 장소에서 몇백 년 동안 서 있기는 힘들 것입니다. 반면에 독일의 아이언맨이라면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땅속에 묻힌 주철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이 기둥에 대해 언급한 기록은 1625년에 쓰인 문서로 이웃한 두 땅의 경계를 정하는 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언맨이 설치된 시기나 진짜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 기둥은 오파츠, 즉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유물로 여겨져 있습니다.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왜 이 기둥에는 녹슨 흔적이 거의 없는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녹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님루드 렌즈. 대형 박물관의 55호실에는 정교하게 가공된 수정 조각인 전시품 90959가 있는데요. 이 수정 조각은 님루드 렌즈 또는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레이어드의 이름을 따서 레이어드 렌즈로 불리고 있습니다. 레이어드는 현재 이라크에 있던 고대 아시리아의 님루드 궁전에서 이 유물을 발견한 인물인데요. 이 유물의 연대는 기원전 750년인데 이 사실에 관해서 과학은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미경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서기 1590년쯤입니다. 즉, 님루드 렌즈는 그것보다 무려 22세기 전에 나온 물건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수정 조각이 렌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배율은 약 3배로 품질이 엄청나게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꽤 잘 만들어져서 충분히 쓸만합니다. 하지만 이 유물이 고대에 어떤 식으로 사용됐는지 학자들은 정확히 대답하지 못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렌즈가 가구 상감용으로 흔히 쓰였던 부품이거나 실내 장식으로 사용된 물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렌즈를 발견한 레이어드는 그가 발견한 다른 유물에 있던 극히 작은 명문을 새기기 위해 님루드 렌즈가 사용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로마 대학 소속 이탈리아인 조반니 페티나토의 가설에 따르면 이 렌즈는 망원경의 일부로 아시리아인이 천문학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시리아인은 토성의 고리도 본 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고대 그림이나 조각상에서 토성은 뱀꼬리로 감긴 신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님루드 렌즈는 햇빛을 모아 의식의 불을 지피는 데 쓰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 증거로 4000년 전에 쓰인 시에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왕은 일어서며 신성한 유리를 손에 들고 태양 아래에서 제단에 놓인 연료 위로 그것을 들었다. 빛을 한 곳에 집중시키니 연료는 둥근 불의 점으로 인해 황금빛을 내고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순식간에 제단 위에 솟아올랐으며 소용돌이를 쳤다. 돋보기 용도를 설명하는 가설로서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킴바야의 비행기. 어린 시절 누구나 종이비행기를 만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종이비행기는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종이만 있으면 만들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비행기란 무엇인지, 또한 어떤 형태이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아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종이비행기를 300년 전에 살았던 일반 사람에게 보여줘도
이 장난감을 어떻게 쓰는지 전혀 이해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킴바야의 비행기는 더더욱 놀라운 물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물은 적어도 1000년 전에 킴바야 문화의 장인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킴바야 문화는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 후 6세기까지 현재 콜롬비아가 있는 곳에 존재했으며 수많은 흥미로운 유물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의 조각상, 그릇, 정교하게 제작된 악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행기를 매우 닮은 물건을 발견하려면 고전고고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유물이 곤충이나 새를 양식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구 외 문명 애호가들은 이 견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 유물은 곤충이나 새라기보다는 비행기나 스페이스 셔틀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1994년에 독일의 모형 비행기 애호가인 알군드 엔붐, 콘레드 리버스, 피터 벨팅의 3명이 킴바야의 비행기의 확대 모형을 제작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요? 놀랍게도 그 모형은 날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통적 과학자 측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실험자들은 모형의 날개를 조금 길게 하고 그 기울기를 바꿈으로써 공기역학적으로 더 우수한 모형을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1000년 전에 콜롬비아에서 비행기가 날았다는 가설은 기본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고도로 숙련된 야금학, 연료 생산 기술, 비행을 위한 우수한 인프라 등의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킴바야의 비행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 답은 아직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짐수레를 싣기 위한 길. 지구상의 대부분 장소에는 짐수레를 싣기 위한 홈이 바위에 새겨져 있는데요. 그런 바위에는 기계적으로 가공된 흔적이 있어서 이런 바퀴 자국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몰타에 있는 선사시대 도로인 미스라 가르 일크비르는 비슷한 바퀴 자국 길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폭은 110에서 140cm로 깊이는 60cm에 이릅니다. 이 바퀴 자국 길은 섬 전체에 퍼져 있으며 교차하면서 정션이 되어 있는 곳도 있을 정도로 미스라 가르 일크비르는 런던에서 유명한 철도 정션의 이름을 따서 클래펌 정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일부 도로가 바닥 깊은 곳까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과거의 이 섬 면적은 훨씬 더 넓었는데 선사시대에 일어난 지구온난화 때문에 수위가 상승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학자들 생각에 이 도로는 기원전 4000년에서 700년쯤에 사람 손으로 만들어졌으며 물자를 수송하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누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짐을 옮겨야 했던 것일까요? 그에 대해서 고고학자들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비슷한 바퀴 자국 길이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있는 압셰론의 돌길 등이 해당하는데요. 이 길은 홈이 2줄이 아니라 3줄 또는 5줄이나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일반적인 짐수레와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차 바퀴가 5줄이나 있는 짐수레를 본 적이 있으시나요? 프랑스, 시칠리아, 멕시코, 브라질, 그 외 수많은 곳에서 같은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무엇을 위해 이런 바퀴 자국 길을 지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외계인이나 거인이 나오는 음모론적 가설을 빼면 근거 없는 추측이 있을 뿐이죠. 아마도 이러한 도로는 누가 일부러 홈을 낸 것이 아니라 차 바퀴가 돌을 깨뜨리면서 생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수송된 짐은 꽤 무거웠을 것이며 교통량도 매우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츠머스 대학에서는 비를 원인으로 들고 있는데 젖어서 부드러워진 석회암은 그 강도가 80%나 감소하기 때문에 차 바퀴 충격으로 쉽게 부서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분히 그럴듯한 가설이지만 이 길을 지나 누가 무엇을 옮기고 있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해석을 알려주세요. 시테카 거인. 1911년에 2명의 광산 노동자가 구아노를 모두 옮기기 위해 러브록 동굴로 내려갔습니다. 박쥐의 배설물은 귀한 비료가 되지만 광부가 동굴 안에서 발견한 것은 구아노 더미보다 더 인상 깊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건 수많은 유물로 6,500년 전에 이 동굴에 살았던 고대인이 남긴 물건들이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이 동굴 자체의 조사와 거기서 발견된 10,000개나 되는 유물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출토품 중에 미라가 된 시신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2m나 되는 키에 붉은 털을 가진 거인의 미라도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 동굴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주변의 파이우트족과 접촉하여 먼 옛날의 붉은 털 거인족 시테카가 여기에 살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거인족은 뗏목 위에 살면서 호수식물을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정보에 따르면 식인종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쩌면 발견된 붉은 털을 가진 인간도 과거에 이 부족의 일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쉽게도 시테카처럼 거대한 미라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프리메이슨 집회소 대표자들이 가입의식을 위해 해골이 필요해서 미라를 처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부족이 진짜로 그렇게 키가 컸는지 아니면 그것은 그저 전설에 불과한지에 대해 연구자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저나 키가 2m라니 확실히 크다고 할 수는 있지만 거인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여러분을 뵐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대가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수수께끼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과 헤어질 시간이 왔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